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결혼식 장면들을 그린 작품들과 푸시킨의 벨킨 이야기 중 귀족용의 농사꾼 처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그림은 바실리 막시모프의 농민의 결혼식에 온 주술사라는 작품으로 187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19세기 러시아 이동전람파 화가들의 전시장에 바실리 막시모프의 그림들이 도착할 때면 화가 크람스코이는 오랫동안 그 작품들을 바라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림 앞으로 아주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하면서 감상하기도 하고 그 앞에 아예 쭈그리고 앉아 골똘히 몰입하곤 했죠. 그러고는 민중 자신이 자기 그림을 그렸군이라고 감동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그림은 크람스코이가 1878년에 그린 바실리 막시모프의 초상입니다. 이마에 잡힌 주름, 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 두 눈, 날선 콧날과 꼭 담은 입이 그의 예술에 대한 집념과 창작욕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농민의 결혼식에 온 주술사를 그린 바실리 막시모프는 이동파 중에서 가장 농민적인 화가였습니다. 농노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로프 강변에서 보낸 탓인지 농민들의 삶을 그만큼 진솔하고 가치있게 표현한 화가도 없습니다. 그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지방 성상화가 작업실 도제로 들어가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863년에는 당대 최고의 화가 양성소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하였죠. 이듬해에 병든 아이란 작품으로 아카데미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구도도 뛰어나고 병든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근심스런 표정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이 시기인 1863년에 그린 자화상을 보면 어리고 풋풋한 막시모프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실리 막시모프는 1866년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대금메달 콩쿠르 참가를 거부한 채 아카데미에서 나와 먼저 러시아와 러시아 농촌을 더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이 그림은 1867년에 그린 할머니의 이야기란 그림입니다. 가운데 앉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아이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바실리 막시모프는 1872년 이동전람파로 활동하며 그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농민들의 일상을 그리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1875년에 발표된 농민 결혼식에 온 주술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는 유명 화가가 된 후에도 농민들과 함께 보통의 농가, 즉 이즈바에서 살면서 거기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농민들은 작품의 주인공이자 첫 번째 관람자였다고 하죠. 바실리 막시모프는 그들의 충고를 소중히 여겨서 그림들에서 많은 부분들을 농민 친구들의 지적에 따라 고치곤 했습니다. 농민들은 그에게 우리를 그리는 것은 좋지만 그러려면 제대로 그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하죠. 그림은 1871년에 그린 제주꾼 소년이란 작품입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는 소년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농민 결혼식에 온 주술사에 대한 구상은 어린 시절에 보았던 결혼식에 대한 회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죠.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러시아 가정에서 성상화를 걸어놓고 초를 항상 켜놓는 곳인 붉은 구석, 즉 성소 아래서 신랑 신부가 서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모두가 감탄하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개를 데리고 어떤 주술사가 들어와 부츠도 벗지 않은 채 문턱에 서 있었다고 하죠. 모두 놀라서 수군거렸습니다. 주술사다, 주술사가 왔다. 그러자 아저씨가 일어나서 여보게 젊은이들의 건강을 위해 한 잔 마시게 그리고 잔치를 방해하지 말게나 라고 하면서 술잔과 얼마의 돈을 손에 쥐어쥐자 그는 개를 데리고 사라졌다는 일화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막시모프는 관객석에서 보는 무대처럼 농가 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랑 신부는 성장을 하고 혼인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인공 신랑 신부는 상석인 붉은 구석의 성상화 아래에 서 있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이 식탁의 자리를 메웠죠.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옹이가 많은 지팡이를 들고 눈 덮인 모피 외투를 입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시골 주술사였죠. 모두가 놀라서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대화와 농담이 뚝 그쳤습니다. 놀란 사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엇인가 신랑에게 팔을 들어 해명을 하던 듯 합니다. 준수한 외모의 신랑은 무엇인가를 해명하는 사제를 갸우뚱하게 고개를 약간 신부 쪽으로 기울인 채 미심쩍은 듯이 보고 있습니다. 신부는 소곤대는 노파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꼿꼿하게 서서 입을 꼭 다문 야무진 표정입니다. 예복인 붉은 사라판을 입고 화려한 머리 장식과 귀걸이로 멋을 냈지만 농사일과 집안일로 불그레하게 탄 얼굴과 뚜렷한 이목구비는 자연스럽고 강인한 러시아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농민의 결혼식에 온 주술사에서 신랑과 신부는 주름투성이의 주위 친지들과 이웃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젊고 반듯한 아름다움을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농민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푸시킨은 단편집 벨킨 이야기 중 귀족령의 농사꾼 처녀에서 귀족 아가씨가 농사꾼 처녀로 변장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귀족 아가씨는 부친과 껄끄러운 사이인 이웃 영지 귀족 청년이 궁금해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농사꾼 처녀로 변장해서 그 청년을 만난 것이었죠. 귀족 영예는 농민 아가씨로 변장하기 위해 무명 브라우스에 러시아 전통 의상인 사라판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농민의 말투까지도 하녀에게서 배웁니다. 귀족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사를 두어 불어를 배웠고 사교 모임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불어를 사용했지만 농민들은 그 지방의 사투리가 섞인 러시아어를 썼기 때문이죠. 귀족은 주로 프랑스나 유럽의 문화를 답습하고자 했고 농민들은 러시아 전통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화에서 생활했습니다.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귀족령의 농사꾼 처녀에서는 영국 전통만을 따르고 영국식으로 생활하려는 그리고리 이바노비치 무롬스키라는 지주가 나옵니다. 그와는 반대로 러시아 전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증오하면서 이웃 지주 무롬스키의 영국 병을 비판하는 이반 베레스토프라는 지주도 등장하죠. 이 둘은 사소한 일로 사이가 틀어져 서로를 비난하며 서로 전혀 왕래를 하지 않으면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영국병을 가진 무롬스키의 딸 리자베타와 러시아식을 고집하는 베레스토프의 아들 알렉세이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두 지주는 화해한다는 내용입니다. 귀족 아가씨들의 관심을 받고 무관의 꿈을 가졌던 알렉세이는 장난으로 시작한 농부 처녀 아꿀리나와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리자베타 역시 호기심에 하녀 아꿀리나로 변장하고 알렉세이에게 접근하지만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죠. 여기서 리자베타의 하녀 나스자는 한국 춘향전에 등장하는 향단처럼 둘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떠올리기도 하죠. 서양 문화와 러시아 문화의 절묘한 조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 푸시킨다운 소설입니다. 푸시킨은 유모 아리나 로지오브나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폭넓은 러시아 민속과 전승을 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시킨은 러시아의 전래 동화도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유머가 없었다면 농민의 언어와 일상이 담긴 이런 작품도 창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푸시킨은 유머에 대한 시까지 몇 편 남길 정도로 그녀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푸시킨이 유명해지자 후대 사람들은 아리나 로지오브나가 살았던 꼬브리노 마을의 농가를 박물관으로 만들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결혼을 나타내는 말은 공식적으로 많이 쓰이는 브라크와 우리나라 말의 혼인과 비슷한 스바즈바, 주로 남자의 결혼을 의미하는 ženitba 등이 있습니다. 결혼하라는 뜻의 ženit자, 신랑이란 뜻의 ženih도 모두 ženitba와 관련이 있죠. 이 작품에서는 농민의 결혼식에 온 주술사란 제목에서 결혼을 스바즈바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로 공식적이고 의식적인 성격의 결혼식을 의미하는 브라크에 비하면 러시아식 전통 혼례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막시모프는 농민의 결혼식에 온 주술사에서 하찮고 비참하지
아름답게 그려졌던 농민들의 삶 속에서도 경건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이 존재하고 전통과 풍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1869년 작품 나들이의 준비입니다. 나들이 나갈 생각에 들뜬 처녀들의 표정이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으며 아이를 안고 바깥을 보는 여인에게서는 함께 나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바실리 막시모프는 마지막 20년을 스트레스,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며 보냈다고 합니다. 이미 새로운 경향의 화가들이 등장하여 그의 그림을 사려는 사람들도 주문하려는 사람들도 거의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1881년에 바실리 막시모프가 그린 병든 남편입니다. 마치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예견한 듯한 그림이죠. 그러나 그런 막시모프로 인해서 우리는 러시아 농민의 일상과 그들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실리 막시모프의 그림 농민의 결혼식에 온 주술사와 푸시킨의 귀족령의 농사꾼 처녀를 만나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